자, 오늘 여러분한테 학교 기출문제를 좀 내드리는데요. 2021년이니까 좀 오래된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입시 물리 쪽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면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 마찰을 계산하소라는 이런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그죠? 왜 이러지라뇨? 예. 우리가 2013년도 학제부터 마찰력이 사라졌어요. 문제에서. 예, 그리고 2020년도 들어와서 새로운 학제가 발견했는데 역시 그래도 마찰력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볼 일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죠? 근데 과거는 어떻다고요? 나오네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뭐 우리가 세페이트 3F 공부를 하면서 마찰에 대한 마찰력이 있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소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네요. 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봅시다. 분명히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마찰력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물체를 여기다가 밀어넣으면 가다가 멈춥니다. 왜요? 마찰력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물체를 밀어준.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마찰력으로 일로 손실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마찰력이 왜 생길까요? 마찰력이 왜 생겨요? 분명히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뭐 마찰력에 대해서 힘의 종류하면서 마찰력의 종류 그래서 뭐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뭐 바닥과의 거친 정도가 커질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뭐 이런 정도로는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마찰력은 왜 생깁니까? 그런 생각 없었습니까? 왜 마찰력이 생깁니까? 생각이 없으시죠? 마찰력이 왜 생길까요? 반발 그걸 아닌 것 같고. 자, 금속이라 합시다. 네. 금속이라 합시다. 네. 여러분도 화학 결합을 배워본 바가 있을 겁니다. 그지? 화학 결합. 화학 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네요. 뭐죠? 금속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 그죠? 금속 결합은 뭐예요? 금속이랑. 뭐 맨날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금속 결합은 뭐예요?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힘을 그렇게 해서 금속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금속이 합시다. 지금 내 손에 뭐 금속이 잡히는 게 뭐 별로 없는데요. 금속이 합시다. 금속이 합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붙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두 금속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접을 한다든지 나사를 구멍을 뚫어갖고 볼트 너트 끼우는 또는 뭐 리벳을 끼우는 뭐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두 금속을 이어 붙이는 방법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진공이에요. 공기들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겠네요. 이 금속을 사포로 아주 편안하게 갈가내요. 산화물이 없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붙습니다. 왜 붙을까요? 이걸 냉용접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금속 원자들이 이제 앞에 말했던 산화물이라든지 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닦아내고 금속 원자들이 평탄하게 보이면 금속에 자유전자도 많잖아요. 이 자유전자들이 이쪽 금속 원자들하고 결합을 해요. 여기 있는 자유전자들도 이쪽 금속 원자들하고 금속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져요. 밀어도 안 밀려요 하겠다고요. 마찰력이 무한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일상생활에서 공기도 있고
표면에 오염 물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금속이 딱 붙여가지고 붙으니까 안 맞아요. 근데 아주 몇 개는 붙어 있어요. 아주 몇 개는 붙어 있어요. 대략 한 10,000개 정도에서 뭐 100만 개 정도 분의 1개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 금속 결합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면 밀리네요. 마찰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진공주에서 두 금속을 붙여놨을 때 말 그대로 강력하게 달라붙는다 했잖아요. 금속들이.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입니다. 뭐 우주정거장 내부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외부에 나사 체결하는 거 그거 그냥 스패너 돌리면 잘 못 돌려요. 워낙에 금속 결합이 강해가지고 결국엔 마찰력이 강해가지고요. 그럼 반대로 심해 내려가는 잠수함에 너트와 볼트 너트로 그렇게 잠궈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해 내려가는 잠수함도 하나의 금속으로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의 금속 조각을 이어 붙여서 잠수함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수함을 금속 판때기를 뭐 물론 용접을 직접 할 수도 있겠고, 볼트 너트 체결할 수 있는데 볼트 너트로 체결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고압의 물이 그 볼트 너트 사이에 들어오면 마찰력을 어마무시하게 약화시켜요. 지가 알아서 풀려버려요. 잠수함에 볼트가 풀렸다? 와우.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리벳 용접이라고 했어요. 다시 안 풀어지도록 금속 핀을 휘어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용접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마찰력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질문? 이게 수평면이라고 할게요. 수평면이라고 할게요. 이 물체의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네. 이 물체에 작용되는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0. 0이죠. 이 물체에 뭐 아무런 내가 외력을 준 것도 없고요. 중력과 수직항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별도의 마찰력은 지금 당장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N의 힘을 줬더니 안 움직이네요. 왜요? 마찰력. 마찰력이 1N 딱 걸렸기 때문이겠죠. 이해했어? 2N 주니까 안 움직여. 마찰력이 2N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X축 외력에 대해서 F 마찰력을 보는데 안 움직일 때까지는 정지 마찰력에서 외력과 정확하게 1대1 크기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N 되는 순간 움직이네요. 그때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여기까지는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데요. 등속이에요. 등속이면 R자임이 얼마라고요? 0. 0이에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배운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일정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일정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표면을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냉용접된 원자의 개수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퉁쳐서 일정한 마찰력이, 즉 일정한 운동 마찰력이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마찰 개수, 정지 마찰 개수에 대해서 뭐 수직항력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또는 운동 마찰력이면 운동 마찰 개수에 대해서 수직항력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지에 있던 뭐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라면 수직항력은 mg 그 자체가 되겠고요. 만약 경사면에 경사 세타로서 질량체 m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mg 사인.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수직항력은. 네. 반면 빗면단 내려가는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할 최종 테크는 스몰 m이라는 a라는 물체가 있고 라지 m이라는 b라는 물체가 있고 마찰계수 u를 주고 각도 세타를 주고 이 실에 걸린 장력은이라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나 이거 뭐 충분히 잘하는데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부럽다.
나 이런 거 그냥 순간 부다닥 쓸 수 있겠는데요 하시는 분 아직인가요? 왜 옛날 다 했잖아요. 어? 옛날 다 했잖아요. 네. 명체 자 오늘 뭐 실에 걸릴 장력, 마찰력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여러분한테 내용 좀 소개해 볼까 하겠다고요. 오케이? 두 물체 A하고 B가 놓여 있습니다. A 1kg짜리 합시다. B 2kg짜리하고 하겠습니다. 예, 마찰은 아직은 없다 할게요. 마찰은 아직 없다 하겠습니다. 마찰 기준유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은 없는 상태에서 물체를 당겨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6N의 힘으로 한번 당겨 보도록 하죠. 됐어요? F 이꼴 MA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F 이꼴 MA 질량 1, 2 합해갖고 얼마요? 3kg짜리에 대한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 얼마 나와요? 예, 2m/s 제곱이에요. 이렇게 두 물체가 같이 붙어 움직일 때는 같은 속도 및 같은 가속도를 가집니다. 둘 다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똑같이 가지겠네요. F 이꼴 MA 때립니다. A에 걸릴 알짜인 크기가 얼마다? 질량 1kg짜리 2m/s 제곱이니까 이거 2N 걸리죠? B에 걸릴 알짜인 크기가 얼마예요? 이거 4N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질량비대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이네요. 퀘스천. A가 B를 끄는 힘. A 입장에서는 지가 끄는 존재야. 끌려가는 존재야. 끌려가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대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란 게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었습니다. A가 B한테 어찌하니까 B도 A한테 어찌하더라. 작용 반작용. 근데 그거는 같은 크기이고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A가 B를 끈대요. 이것과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놈은 B가 A를 끈대요 할 수 있습니다. B 입장에서 A를 끌어요라고 하고 있네요. 이 놈은 A에 걸릴 알짜임입니까? B에 걸릴 알짜임이겠습니까? 이거는 A에 걸릴 알짜임을 얘기합니까? B에 걸릴 알짜임을 얘기합니까? B란 놈이 A를 끈대, 내가 물체를 끈대. 이거는 A에 걸릴 알짜임으로 뉴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물리죠. 네. 물체의 운동을 이치적으로 설명해 보자 하는데 물리의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A가 없대요. B 혼자 있대요. B 혼자인데 6N의 힘을 줬어요. B는 2kg짜리거든요. 얼마의 가속도를 가져야 됩니까?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4N의 알짜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N을 다 먹진 못했네요. 분명히 B한테 6N의 힘을 가해줬는데 6N이 알짜로 다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B가 오른쪽과는 방해하는 B를 왼쪽으로 끄는 힘이 존재하네요. 누가 끌었을까요? 맞죠? 없다니까. A. 예, 앞에 있던 A가 끌었겠군요. 그래서 A가 B를 끈다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A가 B를 그렇다면 무엇으로 끌었을까요? 염력으로 당겨라 이렇게 쓸까요? 그건 아니죠. 뭘로 끌었습니까? 실로 끌었죠. A가 B를 왼쪽으로 실로 또는 실을 통해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에 걸리는 힘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실의 장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T 장력으로 소개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죠. 과학자 하려면 구사해야 됩니다. 글자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A 있고 B 있습니다. 1kg짜리고 2kg짜리가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6N의 힘을 줄게요. 마찰도 없어요. 조건 똑같네요. A하고 B 질량 똑같고요. 마찰도 없고요. 이래서 힘도 6N 똑같이 줬습니다. 심지어 질문도 똑같이 줬네요. 그래서 전 A가 B를 끄는 힘. 답도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걸린 힘입니까? A가 B를 끈다니까 이거는 B에 걸릴 알짜힘으로 4N 되고 이 실에 걸릴 장력 역시 4N입니다. 힘이란 게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벡터라는 거.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입니다만은 답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하나, A가 B를 끄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일단 뭐예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뭐 다 적기 힘들면 사진 하나 툭 찍어 가요. 집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맞춰지기 있는 문제들 또 한번 던져줄 일이 있을 겁니다. 우와. 그래서 재밌겠다. 일반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대학교 물리학 교재에서 한번 발췌해서 네? 내드리도록. 네? 대학교요? 네. 알고 단어들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문제에서 마찰이 있는 문제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몇몇 학생들이 그 2학년 때 옛날 2005년, 2008년 뭐 이런 정도에 나왔던 고등학교 2학년 문제집에 보면은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이런 마찰력을 넣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풀어냈다는 거죠. 뭐 아십니까? 앞에서. 자, 다시 볼게요. A, B, C 1kg짜리입니다. 2kg짜리입니다. 4kg짜리입니다. 역시 마찰은 없는 상황을 줄게요.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14m 힘으로 주었어요. 전체 7kg짜리에 2m/s 제곱 가속도가 걸리는 건 똑같네요. 그래서 A에 걸릴, B에 걸릴, C에 걸릴 알짜임 크기는 각각 2N, 4N, 8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알만할 거겠죠. 굳이 세밀하게 이렇게 다시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퀘스천 1입니다. A가 B를 끄는 힘. 퀘스천 2. B가 C를 끄는 힘. 확인됐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글자가 보여요? 아, 시력도 좋으시다. 자, A가 B를 끈대요. A는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래? 작은 반전으로 B가 A를 끄는 힘하면 되겠죠. 예, 이놈은 A에 걸릴 알짜임으로써 2N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요 크기를 텐션 1이라고 할게요. 예, 바로 요 줄의 장력이 텐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B가 C를 끌어보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뻔한 표현인데 C가 B를 끄는 힘 하면 되죠. 문제는 이 경우는 C가 B를 끄는데 B 혼자 끌려옵니까? 아니요. 누구하고 같이 끌려온다? A하고 함께 끌려옵니다. B 플러스 A를 함께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하고 A의 알짜임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2N을 합해서 6N이 되겠고, 예, 요 C의 장력을 텐션 2로 할게요. 텐션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 알아서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A, B, C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14N 줄게요. T3하고 T4 어떻게 흘릴까요? 네? 역시 힘의 방향만 뭐하다? 바뀌어졌을 뿐이네요. 어떻게 걸려요? 타일. T3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가 B를 끄는 힘 되겠죠. 물론 원래 질문은 아마도 B가 A를 끄는 힘이 될 겁니다. 근데 A가 B를 끌기 위해서는 B 혼자 끌는 게 아니라 C까지 합해가 되겠네요. BC의 알짜 힘을 다 합칩니다. 얼마야? 12N이 걸리겠죠. T4 이건 C에 걸릴 알짜 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8N이라고 되겠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힘을 어느 쪽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뭘 그런 문제를 계속 풀려고 그래요? 어? 자 이제 마찰력 멱살 봅시다. 예, 뭐 움직이고 있는 상태 운동 마찰력을 하겠는데요. F 마찰력은 어떻게 쓴다고요? 마찰 개수 U의 수익 항력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평면이면 그냥 m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기호를 써서 답을 좀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호 써서 계산하소 하는 기호 써서 쭉 서술하소 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첫판부터 기호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숫자를 넣어서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A 2kg짜리 줄게요. B 3kg짜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10N 힘을 주겠습니다. 마찰력이 없었다면은 하겠어요. 마찰력이 없었다면은 뭐 각각 5kg에 대한 2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릴 텐데요. 여기에 바닥과의 마찰 개수는 모두 0.1로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마찰 개수입니다. 그러면 F 마찰력 A에 걸린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마찰 개수 U가 0.1이었고요. A의 질량 2kg짜리였고요. 중력가수는 10m/s 제곱 주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9.8 쓰는 거죠. 한수 이상 얼마 나옵니까? 2N 될 수 있었습니다. 되겠나요? 그렇다면 B에 걸린 마찰력은 어떤 것입니까? F 마찰력 B 똑같죠? 0.1에 3에 10 하니까 3N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퀘스천 합니다. 실의 장력은? 이라는 질문이 되고 있네요. 지금 10N의 힘을 줬는데 3N, 2N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걸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 R자인 크기가 얼마 나옵니까? 10N 힘에 대해서 3N, 2N 빼고 나니까 5N의 R자인 걸립니다. 됐어요? 뭐 20N이었다면 15N의 R자인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되나요? 자, 5N의 마찰력이 걸리고 F 이꼴 ma 해야 되겠네요. 가속도는 얼마 나온다? 1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립니다. 예, A가 1m/s 제곱의 가속도가 B도 1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겠죠. A에 걸릴 알짜인 크기는 얼마입니까? 2N이죠. B에 걸릴 알짜인 크기는 얼마다? 예, 3N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체 5N을 역시 질량 비례로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네요. 되셨습니까? 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실은 A의 마찰력 2N을 이기고도 A가 얼마만큼 될 수 있도록 2N의 R자임을 오른쪽까지 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실의 장력은 그래서 F 마찰력 A에 걸린 마찰력뿐만 아니라 FA의 R자임 요만큼까지 걸리겠네요. 4N 걸리고 있습니다. A, B 마찰 개수는 각계 줘서 그런데 얼마든지 다르게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기호를 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M1, M2였습니다. 힘 F를 주었고요.
마찰 수 U1과 U2가 있었답니다. 실의 장력 원자는 질문입니다. 이상한 소리. 해보세요. 오늘 아니면 또 언제 해볼 겁니까? 일부러 집에서 마찰 있는 뭐 대학교 물리학 교재를 가지고 문제 풀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해봐야죠. 당연히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예요. 자 보시면 뭐 이런 걸 왜 쳐다보고 있어? 어? 당장 과거 1학년 문제 너무 어렵다고 뭐 겁내하지 마십시오. 1년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류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트레이닝 받으셔서 과거 학번 하시고 중간고사 가까이 가면서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내가 넣어준 힘 F에서 뭘 빼야 됩니까? A에 걸린 마찰력을 빼야 되겠습니다. 네. U1, M1G만큼 마찰력이 빠지겠죠. 됐습니까? 또 B에 걸린 마찰력도 빠져야 되겠네요. U2에 M2G만큼 빠지는 이게 F 전체 R자 힘이 되겠고 이 R자 힘으로 F 이꼴 M1 플러스 M2에 대한 가속도가 걸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력 의미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면 A에 걸린 마찰력과 A에 걸린 R자임의 합이다. 마찰력을 이기고도 A의 가속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만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등속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 장력이 0이라고요? 알짜임이 0이에요. R자임이 0이 되는 거죠. R자임이 0이고 마찰력만이 그 장력의 크기로 계산될 수 있었을 겁니다. 됐나요? 예, 똑같습니다. 이 장력은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A에 걸릴 마찰력과 A의 R자 힘을 쓰면 됩니다. A에 걸릴 마찰력은 마찰력 요만큼이었죠. U1, M1, G 이게 마찰력이었습니다. F 이꼴 MA 때려야 됩니다. M1에 대한 가속도가 있네요. 예, 요 가속도죠. M1 플러스 M2분의 그죠? F 마이너스 U1 M1G 마이너스 U2 M2G 요만큼 해주면 될 일입니다. 왜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얘보다 제가 별거 왜요? 기호만 잔뜩 있어서 그렇지 숫자를 써서 우리가 우두두둑 했던 것과 하나 안 달라요. 겁내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하잖아요. 뭐 이거 분모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뭐 나중에 M1 뭐 뽑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가 나무에서 뭐 이런 데 좀 부담스러워해서 그렇지. 별거 없으니까. 우와. 뭐예요? 자신감 생겼어요? 아니요.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얘는 정말 아, 물론 여기 있는 중에서 뭐 이런 거 다 기초적인 거 왜 가르치고 있어 하는 건 있을 건데요. 부럽다. 예. 왜 나를 오늘 한번
또 그렇게 또 한번 넘어가자고요. 기범이가 아름답대요. 변태 같죠. 왜? 옛날 생각나잖아. 지금도 없고. 자, 어. 요렇게 한번 해보죠. 예, 직각이 있군요. 그치? 이쪽에 A를 놔뒀습니다. 여기 B가 있어요. 설마. 마찰은 없답니다. 오케이. 괜찮. 예, 아니? A 2kg 줄게요. 저기도 용. B 3kg 줄게요. 마찰은 없대요 하면서 이 실에 걸릴 장력은이라는 질문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입시 물리하면서 꽤 많이 경험했던 거라 생각되네요. 맞아요. 그죠? 예. 나쁘지 않아. 마찰력이 없다 보니까 뭐 A의 중력에 의한 효과는 무시할 만하겠군, 무시해도 되겠군요. B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얼마요? 30N 내려오고 있죠? 3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렇게 해서 30N을 내려오려고 하겠습니다. FB에 의해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다시 웨이트, 무게, B의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려고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A하고 B하고 합쳐 내려야 됩니다. 네. 2kg짜리와 3kg짜리 질량 합에 대한 가속도가 걸리겠습니다. 가속도 얼마 나옵니까? 하면 6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혹시 입시물리 쪽에서 이런 류 문제에 대해서 손 못 대고 있다는 사람들은 오늘 공부하면서 좀 다음번에 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B 요놈한테 6m/s 제곱의 가속도가 A한테도 6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고 있는 건 똑같네요. 역시 마찬가지 같이 움직이는 물체는 같은 가속도,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A에 걸린 알짜임을 물었습니다. 26, 12N이 되겠고요. B에 걸린 알짜임을 물었습니다. 요놈은 3, 6, 18N이 걸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실의 장력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 실이었어요. 여기 뭐 물론 이제 마찰이 없는 도르래 말던 소리 하고 있어요. 예. 마찰이 없는 어째 도르에 의해서 이렇게 A가 얘가 있는 와중인데요. 이 실의 장력이 없었다면 A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위쪽 실에서의 장력의 의미는 이거는 A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에요. A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위쪽 실의 장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A의 걸날짜임 12N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이 실이 없었다면 얘는 물체 무게만큼 30N 정도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중력가속도 봐서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10m/s 정도 가속도 가지고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 때문에 자기의 무게만큼 내려오질 못해요. 자기한테 걸릴 중력가속도만큼 내려오질 못해요. 올랑 6m/s 정도 가속도밖에 못해요. 위쪽 실에서 이쪽 B한테 걸린 실의 입장에서는 웨이트 B의 무게 실이 없다면 B의 무게로 내려올 텐데 그렇지 않냐고 B에 걸린 알짜임을 내려오게 만드는 그 둘의 차이가 실의 장력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이 없으면 30N 내려올 텐데 실 때문에 꼴랑 18N밖에 못 내려오잖아. 12N이 실의 장력이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게 실제로 하나의 실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든 B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든 이 실의 장력은 하나의 실이었기 때문에 같은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했던 거 역시 동영상을 남겨놓을 텐데요. 만약에 좀 집에 가서 요 뭐 어떤 숫자가 됐던 기호로 쓰는 것이 됐던 뭐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자, 이번엔 B 3kg짜리가 위쪽에 놔뒀습니다. A 2kg짜리는 중력에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역시 마찰력은 없는 상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에 걸릴 장력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죠? 실이 없었다면 실 때문에 다시 A의 중력 때문에 20N 내려오려고 할 텐데요. AB 합해서 5kg짜리 질량체에 가속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보니까 4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걸리네요. 예, A한테 4m/s 제곱의 가속도가 B한테도 4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걸릴 R자임은 3, 4, 12N, A에 걸릴 R자임은 8N 되고 있네요. 아까도 그랬지만 실의 장력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실 입장에서는 B를 끌고 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12N입니다. 요 실의 입장에서는 실이 없었다면 20N 내려갈 놈이 실 때문에 8N밖에 못 내려갔잖아. 그래서 그 둘 차이에 해당하는 12N이 실이 A를 끄집어 올리게 만드는 그런 장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 B의 위치를 바꾸면서 전체 걸릴 R자 힘의 크기가 서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실의 장력은 어때요? 같네요. 우연일까요? 1kg짜리 4kg짜리 바꾸고 마찬가지 4kg짜리 1kg짜리 바꿨을 때 물론 R자의 크기도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두 실의 장력은 각각 케이스에 같게 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스몰 m 마찰은 없고요. 이쪽에 라지 m이 잡았습니다. 이 패턴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라지 mg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라지 m과 스몰 m을 합해서 가속도가 걸려요. 가속도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라지 mg 이렇게 걸려요. 이 실의 의미로 생각한 장력 T는 합니다. F 이퀄 그대로 MA 때리면 되겠네요. 질량 M의 가속도가 이놈이었거든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G 이렇게 걸려요. 조금 더 이쁘게 써볼까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라지 M 스몰 M G 이렇게 걸리겠죠. 그 말은 스몰 M 라지 M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똑같네요 하겠습니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스몰 M 라지 M G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예, 이 실의 의미로 부여해도 똑같을 거예요. 이놈의 실의 의미였다면 실이 없었다면 라젠 G로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라젠 A밖에 못 내려갔잖아. 그 둘의 차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젠 G 마이너스 라젠 A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었죠. 라젠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젠 G 이렇게 말입니다. 라젠 G, 라젠 G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1 마이너스 라젠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젠이 될 겁니다. 1이요? 1은 라젠 플러스 스몰 m, 라젠 플러스 스몰 m. 이 둘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젠 날리면 최종적으로 라젠 플러스 스몰 m에 대해서 라젠이 있고 여기 스몰 m만 있거든요. 라젠 스몰 m 그리고 중력가속도 G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결국엔 똑같아 하겠다고요. 그런데 과거하셔서 서술형으로 저렇게 기호 부다닥 써서 답 내라 하는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난 마찰력 많이 공부해봤거든. 이렇게 가속한 거 써보든지. 별거 없죠. 내용은 별거 없는데. 예. 마치만 F 이퀄 MA밖에 더 때려봤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찰력을 넣어서 해볼게요. A 2kg짜리입니다. B 3kg짜리 준비해봤네요. 자 이제 마찰 개수, 운동 마찰 개수 줄게요. 0.1 정도 주도록 할게요. 수학에 만들었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3kg짜리가 내려올립니다. 30N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요놈에 대한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걸리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마찰계수 0.1에 질량 2에 중력각도 10N이니까 2N 걸리네요. 예, 30N 내려갈 텐데 2N이라는 마찰력이 걸려서 FR자 힘의 크기는 얼마 나온다? 28N 나옵니다. 28N 나오니까 F 이퀄
MA 때려야 되겠네요. 2kg짜리와 3kg짜리 합에 대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아이고. 5.6m/s 제곱이 걸립니다. 자, 이걸 조금 이렇게 기호로 나누고 한 것들은 나중에 기호로 쓰기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예, 이쪽으로 5.6m/s 제곱의 요 놈으로 5.6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립니다. A에 걸릴 R자임은 얼마입니까? 11.2N이고요. B에 걸릴 R자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6.8N 되는 것 같습니다. 산수계산 빨리 안 돼? 네. 저 쌤이 잘 안 돼가지고. 야, 꼽셈인데. 아. 야, 3 곱하기 5.6인데 뭘 더 셈을 5.6도 아니고 5.6도 아니고 5.6 하냐? 28에서 11.2 빼면 자, 똑같습니다. 실의 장력 의미를 한번 보여보자고요. 위쪽 실의 장력 의미는요. 마찰력을 이기고도 A에 걸릴 R자이므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찰력 2N은 이기고 A를 가속운동시킬 힘이 이 실의 장력이에요 하겠습니다. 얼마요? 마찰력이 2N에다가 A에 걸릴 R자임 11.2. 그래서 산수계산 13.2N일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쪽 실의 의미를 부여해보자고요. 이 실의 장력 의미는 실이 없었다면 얼마나 내려갈 텐데? 30N